우리가 아침에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유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이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그리고 누룽지라든지 단백질 음료도 아침에 먹고 나가시는 게 좋다고 선전을 하고, 오트밀 같은 경우도 가루를 만들어서 먹고 나가셔라 이렇게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몸에 좋을까요? 일부는 건강해지셨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과연 그게 그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이고요. 여러분들께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꼭 단백질과 좀 야채를 많이 먹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그러면 부담스러워, 뭐 먹으면 소화도 안 될 것 같고 그걸 아침에 어떻게 먹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양배추를 먹어요. 양배추는요, 아주 보관도 쉽고 또 요리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저녁에 준비해 놨다가 먹든지 또 아침에 삶아서 먹어도 되니까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데, 양배추가 아침에 정말 좋은 이유는요, 뭐 풍부한 섬유질,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비타민 U라는 게 있어요. 이 비타민 U는요,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건데 위장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새 이제 아무것도 안 먹은 위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는데, 이 아침에 양배추를 먹는 습관은 상당히 좋은 습관이고요. 또 맛도 좋고요. 그래서 아침에 양배추를 먼저 먹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계란을 먹어요. 계란은 삶은 계란을 주로 먹는데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는 아주 완전히 영양소를 갖춘 이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저는 주로 삶아서 먹습니다. 뭐 후라이도 괜찮고 찜도 괜찮은데 삶은 계란을 먹는 이유는 당독소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후라이보다는 당독소가 적으니까 이 당독소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찐 계란을 좀 먹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릭 요거트를 먹습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라 그래서 요즘 많이들 나와 있죠. 그래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가 좋은 이유는요, 우리가 같은 우유 성분이지만 그릭 요거트를 이제 전통적인 그리스 방식으로 만들어서 꾸덕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고농축된 유 단백질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농축된 단백질, 유단백을 먹으면 위도 보호해 주고요, 세로토닌도 나오게 해서 기분도 아침에 상쾌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그릭 요거트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그릭 요거트를 먹는 날도 있고, 그릭 요거트를 안 먹는 날은 이제 천연 치즈를 먹어요. 치즈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트링 치즈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주 편하게 아침에 까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요. 식감도 아주 좋고 포만감도 좋고 맛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스트링 치즈를 고르실 때는 이 천연 치즈 그리고 자연 치즈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양배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양배추는 정말 채를 썰어 먹어도 좋고요. 그리고 익혀서 먹어도 좋고요. 그래서 양배추는 뭐 어떻게 먹어도 좋은 음식이에요. 김치를 담가서 먹어도 좋은 음식이니까 양배추 충분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릭 요거트는요, 유당불내증이 있는 환자들이 먹어도 그나마 안전하다고 돼 있어요. 물론 그릭 요거트 먹어도 유당불내증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릭 요거트의 장점이 유당불내증이 심한 환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릭 요거트를 먹었을 때 장이 편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당불내증 있는 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는요, 뒤쪽에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무가당 두유도 말씀드렸고 그릭 요거트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좋은 음식이지만 이 뒤에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들 두 가지 다 만들 때 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이 0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당을 고를 그런 탄수화물 뒤에 영양 성분표를 보실 때는, 우리가 탄수화물 함량이 10 이하다 그러면 아주 양호 라고 생각하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5 이하다 그러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는요, 먹으면 꾸덕꾸덕하고 단맛보다는 고소한 맛이 많은 이런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좋고요. 정말 나는 이 그릭 요거트를 너무나 텁텁하고 그래서 못 먹겠다 이런 분들은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그렇게 당 수준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블루베리하고 그릭 요거트를 같이 드시는 거 좋고요. 또 요즘에 제가 또 한번 개발해 본 건데, 양배추를 그릭 요거트에 찍어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란은 정말로 오랫동안 누명을 쓰고 온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계란이 상당히 우리 몸에 좋은 것인데, 이 계란이 이제 고지혈증 얘기가 막 나오면서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계란 먹지 마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콜레스테롤은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75%예요. 25% 정도가 먹는 거로 좌우가 됩니다. 그 25%의 계란은 아주 일부가 되겠죠. 물론 계란에는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상인이 먹을 때는요, 하루에 찐계란, 하루에 계란을 두세 개 정도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 분들도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는 우리가 아주 나쁜 뭐 트랜스지방이나 나쁜 음식들은 피해야겠지만, 계란을 먹는 것 자체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괜찮고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나는 음식을 통해서 조절을 하려고 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한 개 정도,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내원을 하셔서 체성분 검사를 했는데 지방은 많은데 근육이 적으신 어르신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고기, 그리고 단백질, 계란 뭐 이런 막 얘기해 주면은 아우 좋다고 그러면서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나 고기 못 먹어,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정말로 어르신들 모시고 고깃집에 가도 한두 점 먹고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소화 안 된다, 이거 먹으면 나 못 먹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 다행스러운 거는 계란 좀 드세요 그러면 계란을 먹을 수 있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젊었을 때 수학여행 생각하시면서 계란을 드세요.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드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노인분들에게, 이제 어르신분들에게 근 감소를 막기 위해서 계란을 드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아주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아침에, 우리 현대인들이 아침에 바쁘다고 상당히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아침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뭐도 넣고 나중에 주스도 넣고 설탕도 넣고 해서 윙 갈아가지고 확 먹으면은, 멋있고, 연예인들이 먹으니까 뭔가 건강해질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목 넘김이 좋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 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목 넘김이 편한 음식을 유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죽이라든지 미숫가루라든지 그리고 누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후루룩 먹고 나가면요, 엄청나게 흡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유동식을 먹는 거 정말 안 좋고요. 이러한 아침에 급한 현대인들을 위해서 나온 음식들이 많죠. 요즘에는 단백질 음료도 아침에 먹고 나가시는 게 좋다고 선전을 하고, 오트밀 같은 경우도 가루로 만들어서 먹고 나가셔라, 이렇게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몸에 좋을까요? 일부는 건강해지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그게 그 때문일까요? 라고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끔씩 먹는 건 괜찮지만 매일 먹는 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먹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을 아침에 후루룩 먹고 나가는 것들은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빨리 먹는 음식보다는요, 고형식,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섬유질을 충분히 먹고 계란이라든지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을 먹는 것들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방송인 홍진경 씨가 자기 다이어트 방법을 얘기했는데, 제가 정말 최고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분이 아침에 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고기를 먹고 정말 배부르게 먹더라고요. 아주 좋은 음식들을 골라서 충분히 먹고, 또 점심 12시, 1시 되니까 배가 안 고파요. 이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점심이 돼도 포만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점심 이후에 2, 3시쯤에 배가 고프대요. 그 2, 3시쯤에 또 충분히 먹는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분이 공복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녁을 안 드시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14대 10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그냥 저절로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사 방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정말 풍부하게 드시고, 점심도 이제 2끼 정도 드신다 그러면 2끼를 충분하게 드시고 이제 주무신다 그러면 아침에 아주 기분 좋은 이 허기감이 느껴지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시간이 되신다면 충분히 양질의 식사를 충분히 하시는 거 정말 저는 추천드려요.
저는 그 고기 종류를 나누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 그렇지만 저는 이제 단백질 중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최고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이에요. 예, 그래서 닭가슴살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류 중에 회라든지 생선, 흰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기는요, 우리가 돼지나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 지방이 없는 부분을 이제 삶아서 수육으로 드시는 거 좋아요. 이 수육 드실 때는 지방은 떼어내시는 게 좋고요. 수육 자체 칼로리 높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도 동물성 단백질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도 많아요. 우리가 식물성에는 무슨 식물에 무슨 단백질이 있어 이런 분들 계신데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길 바래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저는 이제 계란 플러스 식물성 단백질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그래서 콩을 많이 드시는 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시금치에도 식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고기만큼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것,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몬드라든지 견과류에도 좋은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콩류 중에 우리가 두부는요, 콩을 대두로 그냥 먹는 것보다 두부로 먹는 게 훨씬 더 흡수력이 좋아서 단백질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콩류 중에는 대두 자체로 먹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두부, 비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낫또도 상당히 좋아요. 생유산균을 먹으면서 우리가 포장이 잘 돼 있는 아침에 받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낫또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콩류의 단백질 보급원이 되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 해가지고 2대 1로 맞춰서 드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